드디어 강풀 유니버스의 조명가게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드라마 조명가게는 강풀 작가의 미심썰 시리즈 5번째 작품이자 누적 조회수 1.5억회를 돌파하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동명의 웹툰 조명가게를 원작으로 하죠. 근데 또 조명가게 하니까 노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생각나네. 여하튼 이번 조명가게 역시 무빙에 이어 강풀 작가가 직접 대본을 집필했는데요. 그럼 오늘은 조명가게 예고편 분석해보고 무빙과의 관련성은 있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먼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무빙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부터 알아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계관은 같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히는 무빙에 나왔던 등장인물들이 이 조명가게에 나온다거나 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관련성이 아주 조금 있죠. 바로 무빙을 제외한 아파트, 타이밍, 어게인 등 강풀의 다른 웹툰에서 대부분 등장했던 한 인물이 조명가게에서도 카메오로 나온다는 것. 사실 이것 말고는 무빙과 관련된 부분은 없고 솔직히 제 생각엔 이 조명가게는 약간 세계관만 공유하는 외전 느낌의 작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사실은 웹툰에 한해서일 뿐이고 드라마는 웹툰과 다르게 각색이 되어 나올 것이기에 무빙과의 연관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워낙 무빙이 데이트를 쳤던 작품이라 각색 도중 관련 떡밥을 살짝 넣을 가능성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의문점. 왜 강풀 작가는 대박을 쳤던 무빙과 더 관련 있는 다른 작품들을 드라마화하지 않고 크게 연관이 없던 조명가게를 택했을까요? 강풀 작가는 이 이유에 대해 한 인터뷰에서 관객들이 이 작품을 가장 재미있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조명가게를 골랐다고 합니다. 무빙을 쓰고 난 다음에도 극본을 쓴다면은 조명가게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관객이고 독자로서 재미있는 작품을 보고 싶거든요. 그럼 공개된 예고편 바로 분석해볼게요. 드라마는 조명가게에 앉아있는 한 남자의 독백으로 시작되죠. 밤이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와.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이 사람은 주지훈이 연기하는 이번 작품의 주인공 원영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조명가게의 주인 역을 맡고 있죠. 그런데 원작의 인물을 보면 크게 달라진 부분이 하나가 보여요. 바로 선글라스의 유무. 원작의 주인 아저씨는 끼고 있지 않던 선글라스를 이번에 원영은 계속해서 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풀의 웹툰 등장인물 중 선글라스 하면 딱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양성식 형사입니다. 이 양성식 형사는 저승사자로 그 중에서도 눈을 이용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 능력의 통제를 위해 선글라스를 항상 끼고 다녔는데 이번 주지훈이 연기하는 원영이 이 양성식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죠. 물론 주지훈이 맡은 역이 조명가게 주인 원영임이 밝혀진 상태이고 웹툰에서 또한 양성식 형사와 가게 주인은 완전 별개의 인물로 나오긴 합니다만 드라마는 충분히 각색이 가능하기에 두 사람 간의 관련성을 좀 더 넣지 않았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선글라스의 착용 이유는 무엇인지, 왜 원작과는 다른 설정인지 이 부분은 드라마가 나와봐야 더 자세히 알 것 같네요. 그럼 계속해서 이어보시죠. 어쩌면 그 의지라는 게 혼자만의 것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 등장하는 한 간호사, 바로 박보영이 연기하는 영지혁입니다. 이 영지혁은 한 뉴스의 캐스팅 기사를 통해 중환자 병동의 간호사라고 소개되었죠. 근데 이 사람 뇌플 정신병동 다은이 아니냐? 사실 이 영지혁을 소개하자면 작품에 대한 너무 많은 정보를 풀어야 되기에 저 정도까지 소개가 된 것 같고, 어쨌든 이 박보영 배우가 드라마에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작품에 대한 신뢰감 때문임을 밝혔죠. 작품에 대해서 신뢰감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처음 보는 대본이었던 것 같아요. 큰 울림이 있었고. 그럼 계속해서 예고편 분석해볼게요. 이후 예고편은 이 조명가게를 찾아오는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어딘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낯선 사람들. 낯선 사람들이요? 힘드시겠다. 네, 여기서 말하는 낯선 사람들은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일단 이 드라마엔 기본적인 줄거리를 간단히 살펴보면 조명을 파는 가게를 통해 이승과 저승이 연결되며 산자와 망자의 이야기가 교차한다는 내용을 그린 작품이라고 하는 만큼 아마 낯선 사람들이라 함은 망자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여기라도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하는 한 학생이 나옵니다. 그래도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뭐가? 여기가 밝아서요. 그리고 아저씨가 여기 계셔서요. 바로 배우 신은수가 연기하는 현주역. 성격이 밝은지 친근하게 원영에게 말을 붙이는 한 여학생이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원작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한 장면,
이 장면으로 보아 원작에서의 현민 역에는 엄태구가, 정류장에서 현민과 마주하며 비밀이 많은 흰옷을 입은 여자 지영 역에는 설현이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김민아, 이정은, 배성우까지 조명가게를 둘러싼 미스터리한 인물들로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한 사람, 바로 최일한 선생님. 파일이나 파일. 네, 맞습니다. 강풀 작가의 무빙에서 등장했던 고등학교 선생님 최일한이 이번에는 실제 강풀 작가와 감독으로 협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작품이 입봉작으로 처음부터 너무 대작을 맞는 것 같아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원작 정말 재밌게 봤던 만큼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강풀 작가만이 가지는 정서가 확실하게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이에요. 네, 사실 디즈니 플러스는 최근 폭군 정도를 제외하면 올해는 크게 대박난 작품이 없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또 디플 오리지널 작품은 넷플릭스에 비해 인지도도 많이 낮았지만 이런 디즈니 플러스에 날개를 달아준 작품이 바로 무빙이었죠. 이 무빙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대박을 쳤지만 디즈니 플러스 코리아는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게 됩니다. 결국 디플이 강풀이라는 히든카드를 또 한 번 꺼냈네요. 이번에도 본인이 직접 각본을 쓰기도 했고 주지훈, 박보영, 엄태구, 이정은, 박혁건, 김대명, 김민하, 신은수 등 이름 있는 배우들 캐스팅에 성공한 만큼 무빙처럼 또 기대를 걸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명가게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숨겨진 사연들이 뭘까 궁금했는데 좀 놀라웠어요. 아, 작가님 대단하시다. 새로운 경험이었고 담백한데 울림이 있고 나중에 여운도 있는 세계관 안에 인류애를 담으셨다는 게 대단하다고 느꼈었어요. 무서운데 슬프고 기묘하고 따뜻함도 있고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조명가게는 12월 4일 8개의 에피소드 중 4개를 먼저 공개하고 이후 2주간 매주 2개씩 추가로 공개할 예정인데요. 즉 3주간이면 모든 에피소드가 공개된다는 뜻인데 과연 어떤 스토리로 각색되어 나올지, 또 이 미스터리 공포물이자 인류애를 담고 있는 드라마 조명가게의 기초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어디든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어요? 오늘 조명가게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가볍게 디즈니 플러스의 남은 연말 기대작인 강남 비사이드 소개드리고 가볼게요. 딱 보름 드리겠습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2024년 11월 6일 공개 예정인 이 작품의 스토리는 강남의 밤을 배경으로 하며 경찰과 또 주류 세계에 몸담고 있던 해결사, 마지막으로 검사 등이 한 팀을 이뤄 하나의 사건을 쫓는다고 하는데요. 먼저 배우 조우진이 경찰대 출신 엘리트에서 하루아침에 자천당한 형사 강동우를 연기하고, 내가 요 빨간색만 보면 흥분해가지고 말이야. 김세희, 윤기호가 데리고 있던 여자입니다. 걔를 찾아야 확실히 해결할 수 있어요. 지창욱은 강남 일대를 휘어잡고 있는 의문의 브로커 윤기로를 맡았습니다. 너네들은 왜 이렇게 죄를 찾는 건데? 내가 알아서 끝낼 거야. 또 배우 하윤경은 지방 공립대 출신으로 승진만을 위해 직진해온 검사 민서진을 연기합니다. 난 승진에 눈먼 미친이에요. 내가 이거 누구냐고! 어쩌란 겁니까? 그리고 영화 돈을 맡았던 박누리 감독이 연출했는데 꽤 재밌게 봤던 영화라서 이번 작품도 궁금하네요.